어제 쌍방울 재판이 네. 있었어요. 근데 김성태 씨가 이제 이화영 이 주장한 네. 그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의 그렇죠, 회의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멋진 말을 남겼어요. 내가 네. 애냐? 짜장면 사준다고 말 바꾸게 그렇죠. 빵 터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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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짜장면이 아니고 연어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이화영 했다 네, 이런 발언을 네, 했는데 네. 요 얘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요게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이게 이재명이 뱀 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가 않아. 놀랍지 않은데 나도 그래.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지금 이제 이재명의 신복이고 이재명에 의하여 그쵸. 경기도 부지사 자리를 얻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킨텍스 사장까지 얻어서 그쵸. 그야말로 왼팔 오른팔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주군을 뱀이라고 뱀 같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이 그 일을 하고 네. 지금 공범 관계로 이렇게 기소된 김성태가 김성태. 딴 데도 아니고 네. 중인 환시 저 모든 기자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네. 법정에서 공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화영도 속으로 당혹스러울 거고 이재명은 야 이화영이 이놈 봐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빨리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태가 저는 이걸 저는 일부러 굉장히 약한 급소를 쳤다. 일부러. 그리고 이화영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놓고 네. 또 그다음에 본인은 복수를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이화영한테? 두 사람 다한테 복수한 건데 에. 왜냐면 이재명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성태 나중에는 깡패. 내가 조폭하고 우리가 노는 사람입니까? 그랬잖아요. 네. 이 김성태 입장에서 진짜 화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본인이 그래도 본인은 지금 쌍방울 오너로 지금 맞아요. 뭐 모두가 나를 나도 그렇게 욕해도 너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런 얼마나 거지. 도와줬어 아니면 말로. 그쵸. 정말 그렇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 도와주고 돈 잔뜩 내주고 그랬는데 나를 그냥 일개 조폭? 지금 제가 유동규 씨한테 오늘 좀 물었어요. 이 발언의 배경을. 네. 그랬더니 김성태가 진짜 그 조폭이라는 말에 진짜 화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빡쳤구나. 왜냐면 유동규 씨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좀 과거에 그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 경호하는 사람들이 다 조폭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조폭 출신을 경호원으로 쓴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보고 버젓한 지금 직업 있는 대기업 나한테 회장을 그리고 자기들을 돕고 말이지 이런 사람을 조폭이라 그러니까 두고 보자 하다가 오늘 결정타를 먹였다. 아예 네. 그냥 네. 작심하고 나온 거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항소심은 그 증인 잘 안 부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 네. 사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재명 쪽 이화영 쪽에서 재판 지원하려고 뭐 그 증인 딴소리 무작정 하니까. 부르고 뭐 기록 다시 보고 뭐 이런 재판 네. 지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재판 지연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그럼 뱀 같은 인간이라는 거는 왜 나왔느냐? 네. 제가 이동규 씨한테 물어봤어요. 재판 상황을 아니까. 그 이화영이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이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서 이재명 속셈을 모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뭐 위해주는 척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화영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전부 이재명 측근들이죠. 이재명 변호사들이 다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변호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금 법정에서 배지는 이화영 변호인하고 배지 달고 나왔지만 이재명 변호하고 있구나. 이 말하는 내용은 전부 이재명 변호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화영 앉혀놓고 이화영을 변호한다는 변호인들이 계속 물어보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300만 달러 이거 이재명은 관계없죠. 이거 네. 김성태한테 그냥 자발적으로 김성태가 낸 거죠. 이런 얘기만 계속 지금 물어보고 그럼 있는 거예요. 이화영은 사실상 변호를 못 받는 상태잖아요. 자기 변호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변호에 초점이 있는 아닌 말로 우리 대표님도 무슨 대표님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무슨 변호사 써야 되는데 자기가 대표님이 돈 주고 변호사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보니까는 자기가 아니고 대표님이 아니라 딴 사람만 대표님하고 공범이었던 너 네가 독박 써 막 이러면서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겉으로는 네. 이재명 말 듣는 척하지만 결국은 주변에다가 사실은 뱀 같은 사람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럴 지금 것 같아요. 그걸 예. 직접 들은 김성태가 지금 저기서는 위증하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소리까지 했다는 거는 이화영이가 이화영도 저렇게 꿰뚫어 봤다. 그리고 겉으로만 지금 뭐 한패인 것 같지 속으로는 이미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화영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네. 마누라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국 상황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건 이거예요. 조만간 이제 윤석열 정부 붕괴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바로 복권에다가 사면까지 해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자꾸만 이화영 이 피고인을 무슨 뭐 연어 사주면서
뭐 회유했다 뭐 이러는데 정말 지금 회유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그러네. 그야말로 저 그쵸? 뭐냐 그 이화영한테 너 저 뭐냐 끝까지 입만 다물어주면은 사면 면발 좋은 사면으로 면발 좋은 사면으로 지금 저 연어보다 훨씬 맛 좋은 사면 라면으로 지금 지금 내가 볼 때 그치, 진짜 그치. 정말 먹을 거 주면서 회유하는 그렇지, 거는 그렇지. 민주당이야 제가 보면은 네. 그러네. 연어는 한 번이지만 네. 사면은 영원하죠. 그럼 이 사면은 계속 맛있게 그럼요. 계속 면발 좋아. 그럼요. 그런 얘기죠.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로또 복권도 줄게 복권. 그치. 로또 복권에 아니, 사면 그러니까 다. 네. 이화영 씨가 예전에 살아온 여정을 네. 보니까 약간 정치 브로커 같이 살다가 이게 이재명을 만나면서 그래도 승승장구를 아니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재명 만나서 승승장구 이전에 정말 그 전에 정말 좀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었죠. 왜냐면은 과거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의원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계속 뭐 좀 잘 나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알다시피 이해찬 최측근이에요. 네. 이해찬 최측근. 네. 그래서 이해찬 때 밑에서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재명 이제 그 이 성남시장이 딱 점 찍은 그러니까. 거지. 이해찬을 점 찍은 거야. 그래서 이해찬이 그 이명박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해찬이 이제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성남시장이니까 법인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저거 후원할 수 있는 활동비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해찬이 뭔가 이렇게 좀 중심이 된 그 시민단체 쪽에서 네. 무슨 뮤지컬 그렇죠. 이런 거 하는데 뭐 다른 저 뭐냐 그게 국내- 금강이죠, 금강. 그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이해찬이구나. 그래서 그 단체가 아마 그 뮤지컬을 하는데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후원을 안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보수 정부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딱 해준 거야. 그게 예. 문익환 목사님 아들 그렇죠. 문성근 말고 네. 위에 형. 문호근인가? 예, 문호근 씨. 네. 그분이 연출한 뮤지컬이에요. 뭘 아시는구나. 예, 예. 저는 뭐 그런 디테일까지 저 가서 몰랐는데. 봤잖아요, 또. 그렇군요. 그게 바로 이재명 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해찬 이제 이재명을 좀 하는데 자식? 요즘 앞으로 좀 키워볼 만한데? 그렇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거구나. 그래서 이래서 정말 이제 그 이재명 이분이 성남시장을 하다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뭐 사이단이 고구마니 해가지고 그렇죠. 저 뭐 2017년 대선 때 네. 확 떠가지고는 이제 문재인하고 경선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하고 경선 갔는데 그때 그 내부 전략은 뭐냐면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될 거니까 우리 시장님은 2등 전략. 근데 눈에 돋보이는 2등으로 가자. 그러면 문재인 까지 말고 좀 정책이라든가 뭔가 앞으로 확장성이 있어서 내가 포스트 문재인이다. 그렇게 이제 가자고 참모들은 그랬는데 이재명 시장 스타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냥 일단 마이크 잡으니까 이제 폭발한 거야. 만화랑 둘이 또 그렇죠. 그럼요. SNS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문바들한테 완전 찍힌 거야.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손봐야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그야말로 평양을 안 해경군 데려가가지고. 파동에다가 지금 저 검찰 지금 수사하고 있는 죄목 다 사실 문재인 검찰 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장동 친형 강제 입원 다 그때 나온 거 그때부터 수사했고 그때 이제 깜빡 넣으려고도 네.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민주당에서 제명하려고 그랬잖아. 이재명 제명. 그렇네요.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당시 친문의 핵심이라는 김진표. 김진표 이런 분들이 그때 아주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선견 지명이 좀 있네요, 김진표 씨가.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이해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의혹만 있지 결론이 안 났다.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되고 그때까지 제명 탈당 불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세게 봐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결정타를 준 게 바로 자기 최측근 이화영을 거기 네. 경기도지사 부지사로 심은 건데 네. 요거는 쉽게 말하면 또 이재명이 한상 말아드린 거죠. 왜냐면 이재명 식솔인데 지금 실업자잖아. 그런데 지금 순식간에 부지사 자리. 그럼요. 그래갖고 또 한 번 이해찬한테 제가 굉장히 보기엔 칭찬받는. 이화영 씨의 화양연화는 그때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화영의 정말 화양연화는 경기도 부지사를 하면서 한손에는 쌍방울, 한 손에는 안부수 등 북한, 치고서 뭐 하여간 그 즐거운 생활을 보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 킨텍스 사장.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 그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로 즐거운 생활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독배였죠. 그게 독이든 꿀이었. 독이 꿀 이제 한마디로 그 뭡니까 꿀 발린
칼이었다. 예, 꿀 발린 칼. 꿀 좋다고 킨텍스 핥아먹다가 사장이? 킨텍스도 그렇고 경기도 이제 부지사, 경기도 부지사가 결국 평화부지사. 그쵸. 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부지사 중에 평화자 들어가는 데는 저기밖에 없어요. 경기도밖에 없어요? 그거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지사의 한마디로 대북 평화쇼. 네. 나도 문재인처럼 판문점 회담, 나도 문재인처럼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다음번 대권 직행할 거야. 이거에 이제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이 광풍이 문재인 그쵸. 평화쇼 광풍이 그쵸. 이저 그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다 몸이 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네. 배제됐잖아. 접경 지역 그 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쵸. 접경 지역이면 당연히 경기도지사 그리고 강원도지사잖아.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접경이잖아요. 특히 경기도가 접경 의미는 더 중요해요. 네. 개성이 있잖아. 개성공단.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야말로 접경 지역하면 경기도인데 이재명은 쏙 빼고 박원순을 데리고 갔잖아. 그러니까. 박원순하고 최문순 양순이를 데리고 가고. 생각해보니까 서울은 접경 지역이 아니네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 이재명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나지. 내가 그때는 이재명하고 취재가 되던 때로 전화해봤더니 뭐 아주 그냥 목소리에 잔뜩 화가 나 있고. 그런데 보니까 두고 봐라. 내가 딴 지금 경로가 있다.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이해찬 이화영 그쪽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같은 그때 여당 내에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그래 문재인이 날 그걸 배제했어? 난 그럼 딴 길 뚫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 하여간 북한 김정은이 손만 잡으면 네.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 이상한 하여간이 뭐라 그럴까 망상이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은데 북한하고의 악수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정말 독이 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배를 드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번 달 31일 날 아마 항소심 마무리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11월은 진짜. 네. 11월 그것 때문에 심판의 11월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이제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세상에 저 취임한 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취임한 지 며칠도 안 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네. 그야말로 큰 칼 또 찼는데 네. 지금 뭐 이게 당연히 일단 민심이 일단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공수처에다가 이 네. 부분을 뭐 고소를 하든지 하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요. 이걸 갖고 지금 탄핵을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쵸. 한마디로 파리 잡을 일에 손 잡는 칼을 지금 동원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그럼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럼 왜 하느냐? 이게 11월 이제 본인과 부인의 하여간 지금 3번 연속이 선고 이걸 앞두고 또 지금 보니까는 하여간 검찰을 겁박하고 판사들한테도 지금 시그널 보내는 거지. 판사들도 이제 탄핵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시그널 우리 보내면서 총장도 탄핵할 거야. 검찰총장도 탄핵하는데 뭐 판사 니들 잘 생각해봐. 지금 이런 시그널을 계속 서초동에 보내고 있다. 이게 판사도 탄핵이 돼요? 되죠. 왜 안 됩니까? 뭐 하면 하는 거지. 판사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뭐 사법부인데 검찰은 근데 사실 이 체계상 사법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은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모든 공무원. 그래서 오늘 진짜로 민주당이 네. 드디어 검찰총장 탄핵을 하겠다고 당론을 그렇죠. 결정을 했는데 네.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아마 이유로 걸고 그렇죠. 거봐 불기소했지 그러니까 탄핵할 수밖에 없어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사실 근데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정치 테크트리를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1심과 2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1심에서는 문제의 전주 그 모 씨가 무죄가 났어요. 근데 2심을 할 때 거기에 그래서 혐의가 추가된 거예요. 그 추가가 뭡니까? 방조죄. 방조가 들어간 거예요. 방조가 1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방조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1심에서는 무죄를 먹었는데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은 안 했어도 그것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은 그것도 일종의 범죄다 하여 이것을 공소장에 검찰이 적시를 했고요. 사실은 그 1심에서도 그게 다뤄지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모호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1심에서는 그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이라는 기구는 아시다시피 내가 일단 기소한 사람은 유지하죠.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는 게
그 검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쵸. 검찰이 이거 봐라 이 부분은 그러면은 2심에서는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했더니 먹힌 거예요. 먹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여사도 바로 같은 위치, 같은 전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사도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4시간 넘게 뭐 레드팀까지 운영하면서 이랬다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그쵸. 좀 납득할 성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여론이 더 높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네. 63%까지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음 주에 있을 용산에서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지금 이 도이치 불기소 이것 때문에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이 더 지금 힘을 얻은 건 사실이고. 근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이거를 불기소를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 사건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소 아니면 불기소가 맞는데 네. 뭐 아니면 도죠. 근데 지금 불기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검 여론이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윤 대통령 내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검찰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검찰의 신뢰도가. 차라리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깔끔한 처리였을까요? 일단 검찰이 기소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에 넘기면 되죠. 이건 심의위에 수사심의위원회? 그렇죠. 수사심의위에 넘기고. 왜냐면 논리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명품백도 수사심의위에 올렸잖아요. 그쵸. 명품백은 김건희 여사 본인도 올리고 그 명품백을 줬다는 최재형 복사도 최재형도 올렸잖아요. 올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명품백하고 이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하고 네. 어느 쪽이 더 죄질이 더 셀까요? 어느 쪽이 더 죄질이 높아요? 죄의 정도로 보면 어느 게 더 죄가 더 크다고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이게 크죠. 그건 명품백이야 뭐 이제 백 하나 받았냐 안 하는 문제지고 이거는 주가를 그렇죠. 조작했느냐 거기에 또 방조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범죄가 성립한다면 더 질이 나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훨씬 더 범죄의 질이 약한 명품백도 수사심의에 올렸는데 이거는 왜 안 올리냐는 이거는 논리가 잘 성립을 하고 그래서 올렸는데 검찰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을 갖춘 네. 여러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네. 구성원이 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기소하는 게 맞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검찰이 굳이 스스로 기소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상식에 비춰볼 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썼다. 수사심의위에 올려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인민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의심의 눈이 있으니 네. 그거를 그냥 깨끗하게 절차적으로 해소해 버리시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수사심의위라는 근데 이거를 거예요. 왜 수심위에 검찰은 안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요게는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패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을 사실은 더군다나 더 큰 패착은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 원래는 그냥 불기소 날려고 처분을 했죠. 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그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갔고 이제 네. 뭐죠? 재보선이 열리는데 지금 여당이 절체절명 위기인데 여기다 그냥 불에 기름을 붓는 게 또 모자라서 완전히 이번에 재보선 참패를 아예 검찰이 끌어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 얘기를 지난주 이 검찰이 불기소 딱 결정하기 직전에 꺼낸 거예요. 국민 눈높이 맞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번 거네요. 그래서 검찰이 딱 그걸 보고 여당 대표가 이 정도 나왔으면 조금 이거는 시간을 둬야 되겠다. 해서 일단 미뤘는데 이것도 너무 그래. 끝나고 다음 날. 왜 끝나고 다음 날인지 아세요? 왜요? 내일이 검찰 국감이에요. 아마 내일 얻어 터지긴 하겠지만 이 차라리 그냥 내일 한번 매맞고 끝내버리자. 국감 전에 끝내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네. 그 국감이라는 걸 검찰이 캘린더가 정무 감각이 너무 없어요. 검찰 달력에는 자기네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감시당하고 자기네들 뭐 비즈니스 있고 이런 것만 적어놨지 검찰이라면요 지금 국가기구고 국가기구 중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정무적 법무적 판단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18일이 국감이니까 그냥 이번 주에 불기소한다면 이번 주에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나온 대한민국의 거예요. 어떤 전체 일정은 없고 네. 검찰이 언제 국감 출석하고 뭐 이런 일정만 그런 있다는 방만 거죠.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한동훈이 지금 정신 있으세요? 한 방 뒤에서 한 방 때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 검찰 수준도 그렇고. 네. 하여간 제가 보면은 다들 나사가 풀려 있어요. 다들 나사가 풀려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 본다면은 네. 이거를 이제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됨으로써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진 게 지금 사실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용산이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검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 그랬어요. 불기소했다고. 네. 저는 이제 웃음이 터지는 게 사실 법치 사망일은 이분이 구속이 안 된 그날 아닙니까? 아, 그럼 불구속 당연하죠. 영장 기각된 날. 이분이야말로 이제 여러 차례 법치 사망을 그야말로 초래케 한 분은 바로 이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도둑을 네. 지키고 경비를 막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국간을 털었다. 근데 이것도 이분이 하실 말은 아니죠. 저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이 네. 누가 세상에 성범죄 하지 맙시다. 여성인권 보호합시다. 누가 그 말을 나쁘다고 하겠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아무리 맞는 말도 그치.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저런 그 파렴치한 엄청난 성범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하면 안 됩니다. 네. 여성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합시다.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지금 기분 나빠. 뭐 하는 놈이야. 그치.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 말로 지금 당장 뭡니까? 네. 부인부터가 당장 지금 법인카드 그쵸. 허투루 쓴 거에다가 걸렸고 직타로 지금 그다음에 본인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기소되고 있는 판 아니에요? 법인카드가 뭡니까? 국민이 말이죠. 그거 공모에 쓰라고 준 돈을 지금 초밥, 샌드위치 뭐 등등 다 지금 본인들의 사적인 동기로 썼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큰 그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이 돈 주고 맡겼는데 말이야. 국간을 털어? 그런 소리를 할 수 아니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도둑을 아니, 지키랬더니 음. 도둑이 됐다 이 얘기는 사실 이거는 횡령 막 배임 이런 거랑 관계가 있고 그 그렇죠. 혐의는 자기가 받고 있고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네. 혐의는 횡령 배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네.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 문제 맨날 생각하고 다루다 보니까 비유를 해도 그쪽을 하게 한 게 아닌가. 네. 왜 이런 비유를 했지 보면서 왜 비유를 해도 이런 비유를 했지. 네. 네, 사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을 이럴 네. 때 쓰는 말인가 그러니까 봐요. 이재명 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좀 댓글 보면 다 그래요. 정과 사범에 범죄 혐의가 수두룩한 인간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런 말들이 네. 준법 정신이 그렇게 뛰어나서 잡범 사범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뭐죠? 7개 혐의, 4개의 재판, 지금 이런 것들을 본인부터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네. 있다. 네.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이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방탄용이면은 검사를 탄핵하고 이런 게 방탄용이지 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하는 게 왜 방탄용이냐 특검은 이거는 방탄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이 왜 이재명 방탄이 아닙니까? 우선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쏠리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그쵸.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부터가 방탄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특검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들이 쫄게 되는 거예요.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러네요. 검찰을 완전 무력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 한두 명 탄핵하는 것보다 이건 네. 검찰 전체를 탄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총장이니까. 그죠? 아니 검찰총장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 논리 얘는 이상한 사람- 논리가 그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방탄이면 검찰을 탄핵하지 그쵸. 왜 김건희 특검법을 하는 게 이재명 방탄이에요? 네네. 같은 얘기예요. 김건희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해야 될 문제를 지금 특검은 누굽니까? 자기는 민변 무슨 그쵸, 변호사 쓰겠다는 변호사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검찰 없애버리고 민변 변호사가 검찰 네.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검찰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기소하는 칼잡이들 아니야. 그 칼잡이들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방탄이지 뭡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최근에 김성태 재판이 예. 김성태 재판이 아니라 이화영의 예. 2심이죠. 대북 선거과 예. 관련된 2심이 열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예. 지난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자신의 무죄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사실 기밀을 누설했잖아요. 네. 기밀 누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김성태가 굉장히 큰 걸 갖고 있다 나를 협박하는데 그거 터지면 큰일 난다라고 그 찾아온 그런 김형태 변호사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녹취를 숨기려다가 그게 딱 하고 주진우 의원한테 드러났는데 오늘 아까 그날 이 재판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내가 유동부 본부장님한테 네. 김성태가 이거 쉽게 왜 얘기를 안 하죠 그랬더니 그때 날카롭게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에이고 지금 자기가 자기 죄를 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그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근데 김성태 전 회장 아주 도끼를 품은 이재명 변호인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남자가요. 예. 이게 뭐가 있었냐면 네.
헤어질 결심을 하면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섭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이제 김성태 씨는 제가 볼 때는 좀 남자예요. 예, 남자 기질이 있어. 예, 내가 웬만하면 호남 사람은 남자 취급을 안 해요. 아, 네. 이건 좀, 저 지역 폄하는 아닙니다. 아, 저는 예, 예. 지역 폄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예, 제가 그동안에 뭐 민주화의 성지 막 이래가지고 민주화를 이렇게 호남이 이렇게 갈망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네. 예, 보니까 북한 인민민주주의를 갖다가 그렇게 했나 네. 싶더라고요. 네, 네. 조국당이 3위예요, 3위. 네, 네. 예, 그런 거 보면서 네. 저는 이제 뭐냐면 민주당 뽑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 2위가 누구였냐면 네. 조국당이 아니에요. 진보당이요. 진보당이란 말이에요. 네, 진보당은 걔들은 그냥 그야말로 네. 예.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의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네, 네. 그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뽑아줬다. 네. 이거는 뭐냐면 정통성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을 지지한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장 30%나. 예, 장장 30%나 지원한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호남 사람들 스스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네. 광주 사태로 만들고 있다. 네. 예, 스스로 네, 네. 예, 그런 거를 지금 나는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일단 김성태는 김성태. 예, 김성태 이야기할게요. 네. 김성태는 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네. 저 소식통이 좀 있어요. 네. 예. 예,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소식통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트워킹. 네트워킹. 감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 딱 겁니다. 아가, 있잖냐, 그 말이여, 김성태 말이여, 요즘 어떠냐, 이러면 좀 바로 또 옵니다. 네, 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들었는데, 김성태가 이화영이가 벌금을 갖다가 얼마를 받았냐면 3억을 받았어요. 네네. 3억 얼마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화영이 내주려고 그랬대요. 김성태가. 돈 없다고. 그 벌금도 대신 내주려고 그랬대요. 야, 진짜 의리가 있구나. 의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해대는데도 그랬는데 결정타가 있었어요. 결정타가 언제냐? 네. 국회야. 국회. 예. 예. 국회에만 안 나갔어도 김성태가 저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국회에 나가가지고 김성태를 놀려대면서 완전히 무슨 조폭. 생양아치를 만들고 이재명이 조폭을 싫어하지 않아요. 네. 이재명이 조폭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럼요. 제가 근거를 다 댈 수 있어요. 재명아, 네가 조폭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거짓말이면 나 고소해라, 재명아. 근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네.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 최고 옆에 네. 조폭들이 있었어. 예, 제가 그 누군지 시장 시절에?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오. 예,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내가 이제 그 동네 네. 후배들이라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괜히. 예. 예. 그런데 마치 내가 조폭이나 만나고 있겠습니까? 맨날 조폭하고 옆에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네네. 뭐 조폭 취급하고 네. 그 기업가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나와서까지 자기가 좋아하던 형이 네네. 그 500만 불 준 것도 북한에서 그 이화영을 무시해 가지고요. 네. 그거 우리 형한테 왜 그러냐? 네. 내 형님입니다. 네네네. 내가 대신 내줄게. 네네. 해가지고 500만 불 낸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원래 이제 내주려고 했는데 네네. 내가 내줄게. 네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게 된 게 이제 그때인단 말이에요. 네. 자, 그 김성태가 네네. 네. 국회에서 그 꼬라지를 보면서 네. 오후에 누굴 보내요? 비서실장을 보내. 누구한테? 이화영한테? 국회에다가. 예. 그날 맞습니다. 국회에 예. 그 청문회 때. 예. 비서실장을 보내. 예, 오전에 안 나왔다가 오후에 나타나죠. 오후에 나와.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막았어. 네. 못 나오게. 네네. 막으려고 그랬는데 네네. 국민의힘에서 막은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막으려고 그랬죠. 민주당이 막으려고 그랬는데 네네. 국민의힘에서 네. 힘써가지고 네.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입을 여니까 네네. 민주당이 그 입 틀어막느라고 네. 말을 못하게 하잖아. 네네. 예, 막 그랬죠? 네. 그게 바로 결정적인 겁니다. 그때 헤어질 결심이 끝난 겁니다.
그때 김성태 회장이 헤어질 결심을 안 했으면 비서실장 안 내보냈겠죠. 왜? 민주당에서도 요구하지 않는데 네네. 뭐 하려고 내보냅니까? 그렇죠. 너희들 이제 가만 내가 못 참아. 이제 한도가 지나버렸어. 네. 이제 이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어저께 증언이 터져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막 그랬어요. 네네. 뭐 이제 뭐가 되냐면 회유된 거 아니야? 막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당신 회유됐지 그러니까 예. 뭐라면 내가 어린애요? 짜장면 갖고 회유가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짜장면 먹고 뭐 갈비탕 먹고 내가 아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기업 그래도 회장이 무슨 짜장면 사준다고 아, 그렇죠. 내가 회유가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막 관련돼 가지고 예. 근데 이재명 변호인들이 정말 도가 넘어서 제지를 당했어요. 판사들한테 보니까 네. 뭐 북한에게 돈을 뜯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뭐 뜯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삥땅. 네. 북한한테 삥땅 당했지? 삥 뜯겼지라고 했어요. 삥 뜯겼다. 예. 딱 일어나고 김성태 씨, 북한에 삥 뜯긴 거죠? 300만 불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안 들으려고 그러냐면 어저께 이화영의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아, 왜요? 다 이재명의 변호사였습니다. 아, 이화영의 변호사인 것처럼 나왔지만 다 이재명 변호사였다. 그렇죠. 결국은 이후에 밝혀질 게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재명도 똑같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나온 거지 네네. 이화영 방어를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명목을 뭘로 빌려서 이화영 변호사를 변호인처럼. 빌려서 이재명 변호를 했어요. 특히 뭐냐면 이게 있어요. 네. 500만 불은 네네. 500만 불은 누가 약속하고 왔느냐? 이화영이 약속하고 온 겁니다. 그렇죠. 북한에다가 가서 약속하고 온 거예요. 예. 우리 경기도가 될게. 예. 하고 와갖고 이제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네. 도지사는 그래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했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화영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안 보내주니까 네네. 이게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왜 안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네. 김성태한테 네. 이화영이 이제 꼬신 거예요. 네. 이화영을 네네. 꼬셔가지고 야 동생아, 네. 이 북한 우리가 대북 사업이 있는데, 네네. 너 대북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화영이 이제 대북 사업이 있는데 내가 너 잘하면 너 큰 돈 벌 수 있어 너. 우리 경기도가 이거 하는데 네가 이것만 딱 들고 나면 네 대북 사업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는 끝난 거야 너. 지금 이화영 흉내 내신 네. 거죠. 네. 예, 너 이제 끝난 거야 너는. 네네. 그럼 너 있잖아. 야 대북 사업 너 나한테만 팍 밀어줄 거야. 그러면 이화영이 혀가 좀 짧았나 봐요. 예, 아니 생긴 게 저팔계잖아요. 예. 예, 선글라스만 딱 끼면은 그냥 완전 바로 저팔계예요. 예, 생긴 이제 거 보세요. 이해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말투가 그렇죠? 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이거 이화영이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꼬신 거야. 네.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김성애랑 네. 이제 그때 이제 왔던 저기 세 명이 네. 세 명이잖아요. 그 남자 네. 2명, 여자 1명, 네네. 여자는 김성애. 네네. 이게 이제 실세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애들이 송명철. 예. 예. 송명철하고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왔는데 네. 이 인간들이 네. 이제 뭐냐면 그 이제 거기 해외에서 만났는데 이화영은 방에 들어오지 말한다. 당신 나가라. 여가 어디라고 나오네? 예, 선양에서 술 먹을 때. 예, 술 먹을 때 이게 이 방이 어디라고 오네? 제대로 나가라.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나가라. 예, 이거 어디서 먹고 그냥 이 술을 갖다 처먹으려고 여기 들어오네? 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거기 앉아 있다가 네. 아니 우리 형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네. 아니 내 진짜 나 정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형님인데 형님 들어오세요. 내가 그건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야. 그렇지. 맞아요. 예. 그 동영상도 있어,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꼬셨는데 그때까지는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그거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럼 날래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먹은 거죠. 이제 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불 됐잖아.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재명이도 가야 돼. 어. 이재명이도 가야 돼. 네. 이재명이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 네. 북한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아하.
그거를 한번 논의해보자. 아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님미나라에 올라면 말이요. 우리 저기 그래도 모양은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헬기도 띄워야 되지. 그 강원 벤츠도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참 이거 돈이 한두 번 드는 거 아닌데. 그렇지. 우리에 대해 한 500만 불은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200만 불로 하자. 그러다가. 네. 아니, 그러면 이거 뭐 흥정하네? 네. 300만 불. 내 이게 안 하는데. 이제 딱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300만 불이 결정돼가지고 이재명 대북 가는 비용이 네. 300만 불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00만 불 딱 결정되고 네. 거기서 이제 결정된 거를 누가 보냈느냐? 누가 김성태가 보낸 겁니다. 김성태가 보냈죠. 예. 예. 김성태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변호사들은 뭐 했느냐? 네. 300만 불을 그냥 네가 준 거지. 삥 뜯긴 거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한테는 아무 죄가 그렇죠. 이재명 무관하게. 네가 그냥 네가 네 준 사업 거지.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삥 뜯긴 거지. 너 그냥 주식 올리려고. 네가 그냥 하려고 그런 거지. 아유,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건데, 예,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내복 있잖아요. 예. 내복을 1,000만 불치를. 네. 아, 형님, 그럼 북한 간다 그러니까. 네, 네. 아, 형님, 북한 간다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북한 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형님, 제가 거기 북한에 그거 내복, 1,000만 불치 내가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에 가갖고, 제 동생 그 쌍방울에서 그 1,000만 불치를 그걸 준다. 저기 내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1,000만 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남도선에서 팔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돈이 중요하지. 예, 그냥 우리는 돈으로 1,000만 불 주시면 안 되겠. 그 빤스로 미사를 못 만들지만 빤스 판 돈으로는 미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달러가 거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 맞아요. 자, 잠깐만 숨 좀 고르실 때 동안 제가 슈퍼챗 하신 분들 좀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햄토리님, 하이디님, 메가키님, 호시님, 뿌앵님, 아니님까지 제가 봤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제가 누락된 분이 있으면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 집중하느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해주셨는지 놓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릴레이로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슈퍼챗을 계속 쏘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태의 의리 맞아요. 뭐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화영에게 한 걸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네. 20년의 그 우정이 의리를 있더라고요. 보이는데 이화영이라는 자는 그때 배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 이화영이 이것도 배신했다고, 아까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고 봐. 뭐냐면, 김성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김성태랑 좋았던 시절에, 이재명은 뱀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 형님, 이재명,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재명이 알고 봤더니 내가 가서 만나봤더니 뱀이야, 뱀. 이제 이런 거죠. 예. 무슨 뜻입니까? 이제 뱀. 예. 뱀도 종류가 많습니다. 네. 뱀이라고 다 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30년 묵은 백사, 이 백사는 그냥 백사가 아니요. 지리산에서 100년 묵은 산삼만 먹는 백사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 유명한 백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백사가 거기서 헤엄친 데에서 물을 마신 네. 도마뱀이요. 항상 꼬리를 자를 준비가 돼 있어. 예. 도마뱀 확실히 꼬리 잡죠. 살모사 아니에요. 살모사 그래도 가오가 있지. 살모사 잘 도망 안 갑니다. 살모사는 뱀 중에 그래도 좀 대우를 받아요. 예, 가오가 대우받는 있어. 뱀이야. 그리고 쓸모가 있다니까. 그거는 술이라도 더 단 거지. 아니 도마뱀 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도마뱀주. 능구렁이는 어때요? 능구렁이도 능사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거 네. 능구렁이도 네. 이거 뭐 옛날에 이거 보약으로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쓸모가 있어. 그리고 근데 뱀 능구렁이. 중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뭐냐면 도마뱀이야. 그렇지. 도마뱀 술도 예. 안 되고. 예, 도마뱀은 그래도 뭐 좀 크다라면 외국에 있는 그 도마뱀이 아주 크다라면 그거 잡아서 이렇게 먹기라도 하는데 이놈의 뱀은 먹지를 못해. 예, 풀뱀도 외국에서는 음식으로 팝니다. 예, 근데 물뱀 뭐 이런 것도 팔아요. 근데 고기로 팔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뱀은 고개로도 못 팔아. 예,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리고 잡을라 치면 꼬리자루 도망가. 예,
그러니까 예, 꼬리 자르는데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막 자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봐. 뒤뚱뒤뚱 하면 막 잽싸게 도망가. 이러면 봐요. 그렇죠. 짧아가지고 이재명도 짧아. 음. 짧아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네. 이거 힘들었네. 도망가는 척했네. 네.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예,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하다. 뭐 하는 척했네라는 예. 말을 입에 달고 다니잖아.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도마뱀. 예. 꼬리 자르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자도 사실은 정말 예. 정말 예. 이 인성이나 인품이나 예. 난 김성태 하는 짓을 보고 또 느껴. 김성태는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예. 아니 솔직히 사회이사라고 돈 줘. 그다음에 이화영의 예. 내연녀라는 예. 사람 취직시켜갖고 돈 줘. 그걸 예. 다 알면서도 예. 끊임없이 그냥 어쨌든 돈 갖다 바쳤잖아요. 예. 근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었잖아. 솔직히 이화영이 뭘 해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의리. 그러니까 이화영 말은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날 네. 재판장에서도 음흠. 그러면 500만 불을 그러면 이화영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야. 아, 네네. 내가 가지고 저 형님은 내가 옛날부터 잘하는데 저 형님 뭐 옛날에 야인 시절 때 아무것도 아닐 때도 그때 내가 카드 주고 다 했는데 제가 뭐 저 사람 믿어가지고 500만 불 주고 내가 저 형님 저 사람 때 이화영 때문에 내가 그랬겠습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보고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 통화도 몇 번 하고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해요. 예, 화통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도 네. 나옵니다. 음. 더 중요한 거. 음. 매우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재판정에서요? 재판정에서는 그날 그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예. 말을 안 하지 나왔어요. 않았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사법은 죽었다. 네? 우리나라 법이 죽었다. 아, 네네네. 법이 죽었다고 했죠. 예, 법이 죽었다 그랬죠. 네. 이재명은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러면 법을 많이 죽였어요. 아, 그렇죠. 법을 죽였죠. 다 죽이고 예.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위증교사로 죽이고 네. 판사를 갖다 여러 차례 속이려고 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을 여러 차례 죽이니까 연쇄살인마인데 네. 그 법을 죽인 것 따지면 연쇄살인마예요. 네, 네. 예, 연쇄살인마인데 그 중에서 또 뭐냐면 권순일 사건이 있겠죠. 네. 그때 이제 누가 했어요? 쌍방울이 처음에 초벌구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거 관련돼서 이제 네. 이게 김만배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그냥 다 모양을 만든 네네. 도자기를 만들었다면 네네. 예, 초벌구이한 쪽이 누구냐면 김성태 쪽이었잖아요. 네네. 그게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초벌구이만이 아니라 지금 그 전모가 그러니까 예. 그 이재명의 그 법관 매수, 네네. 법원 로비 법원 로비 관련된 것들이 예. 이제 확실하게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누가 그걸 했어요? 녹취록에 예. 보면은 이화영이 그게 두렵다라는 음흠. 게 나오죠. 이거 까지면 큰일 난다. 예, 이거까지만 큰일 난다. 네.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 예. 녹취록과 관련해서 김성태와 이재명과 이화영을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렇게 법원 로비를 하고 정치 자금을 대주고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하자라고 했으니 이거를 특검해야죠. 근데 네. 뭐 특검하고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수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저 소식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저 소식통이 좀 제 소식통을 그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으면요. 네네. 감옥 갔다 오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소식통들이 네네. 이제 의하면 네.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들입니다. 네네.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이고요. 네네. 근거가 있고요. 네. 확실합니다. 네. 거기에 의하면 이제 다 까겠다. 김성태 회장. 예, 회장이 다 까겠다. 절대 숨기지 않겠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다 하고요. 음흠. 예. 그리고 지금 그 법원 네. 그 로비했던 네네. 그 내용까지도 이제 모조리 다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거는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쌍방울은 기업이니까 제대로 네. 제대로 된 기업이죠. 조폭이 하더라도. 그런데 이 어떠한 것도 사실 기록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기록에 있겠고 법원 로비를 했던 아니면 대법원에 권순일을 구워 삶았던 간에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김성태가 이번에 그래? 그럼 이것까지도 해보자 라고 나선다면 정말 핵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뭐 어쨌든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죠. 저는 한 가지 제가 어저께도 제가 저쪽에서 이거 강용석 씨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이재용 회장은 최재경을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요? 예. 거기에 이제 변호인단에 있어요? 변호인단 정도가 아니라 3인자라고 봅니다. 저기 이제 최재경이. 예. 근데 최재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민정에 박근혜 정부 민정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재명과 내통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성남 시장 시절. 그다음에 김만배하고 막역한 사이고요. 네네. 저하고도 골프 한 50번 정도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재경을 제가 잘 아는데 네. 최재경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줬냐면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네. 이태영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그 이태영 변호사를 처음에 이재명한테 소개시킨 사람도 바로 최재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최재경이 지금은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이 최재경 관련돼서 모든 걸 알고 있고 네. 같이 서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그럼 다시 멀어졌을까?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에 1년에 네. 지금 언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삼성 정도가 나서야 이렇게 지금 언론의 흐름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냐하면 그 삼성이 언론에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시다시피 기획사도 큰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이 오히려 그 이재용 회장도 모르게 네. 이재용 회장도 모르게 우파들은 어떻습니까? 이재용 회장 석방하라고 날린 게 우파 아닙니까? 네. 좌파들이 이재용 회장 가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오히려 우파들은 이재용 회장 풀어주고 우리나라 기업 달달하고 그러는데 네. 오히려 삼성은 이재명을 돕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개연성이 최재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우려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재경, 권순일, 김수남 이런 이름 말고도 당시 수원지검장이나 수원지검에 있던 사람들, 이태영도 수원지검에 있었죠. 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재명과 한통속이라는 것. 사실 그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니 대법원의 대법관이니 이런 날고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재명과 저렇게 연관이 돼 있는지. 근데 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단에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것. 그거 진짜 끔찍한 변호인단 일이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 지금 현재 그룹 내에서 3인자라고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삼성 고문 변호사인가요? 그러면? 고문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자면 그 옛날에 그 미전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전체를 갖다가 그 삼성 전체의 그 법률 관련된 네. 그런 거를 전부 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거 거의 최측근 네. 인사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3위 정도 네. 랭킹 3위 정도 된답니다. 네네. 예, 그런 데를 그래서 지금 위험하고 네. 삼성이 요즘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렵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관하지 않을 거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유동규 본부장의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조언도. 제가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네. 제가 광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광고 안 줘서 삐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삼성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이 재판, 이화영과 관련된 2심. 자, 수원 고법 대단합니다. 수원 고법 정말 재판 시작한 지 4개월도 안 됐어요. 4개월 좀 넘었어요. 네. 그런데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완전히 그 변론을 끝마친다고 합니다. 네. 변론을 끝마치고 그렇다면 뭐죠? 결심 공판이고 그다음에는 뭐죠?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내로 많이 네. 줘도 2개월 내로는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화영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재명은 망한다. 네. 이화영의 2심 재판으로 거의 끝난 겁니다. 대북 송금은. 그래서 이재명의 11월 달, 마의 11월 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 11월 달은 이재명한테 2024년 11월 달은 이재명한테 잊혀지지 않은 계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잊혀질 계절이 아니고. 예, 잊혀지지 않는 계절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 실정을 배포하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하야라는 말을 아예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당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11월에 있을 최악의 어떤 선거들에 대비해서 이제부터 장외투쟁과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 탄핵. 네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키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 뭐 사상 초유죠?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건? 뭐 탄핵하려고 했던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네. 만약에 검찰총장이 탄핵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상 최초이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뭐 수십 차례 행사해서 사상 최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도 사상 최초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네.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중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써내문 돈 받은 거 헌재에서 인정했는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받은 거니까 그런 써내문 같은 데서 불법적인 자금 받은 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 된 게 언제입니까?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9월 달에 이제 심우정 총장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임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딱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을 갖다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우정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뭐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그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심우정 총장이 관여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예. 왜 없었습니까? 총장의 검찰총장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검찰총장에 대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 수사 지휘권 박탈한 사람 저기 민주당에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잖아요. 네.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수사 지휘권 박탈해가지고 그 박탈된 상태가 흘러 기모수를 거쳐서 이원석을 거쳐서 지금 심우정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심우정을 갖다가 못하러 하는가. 예컨대 이창수 검사장에 대해서 뭐 탄핵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 처음에는 심우정에 대한 그 탄핵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냐? 예. 방통위원장 누굽니까? 이진숙 위원장이죠. 네, 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탄핵 직무정지. 소추된 그 상태잖아요.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뭘 했다고 탄핵을 갖다가 했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일이라도 했습니까? 아유, 어제 임명돼서 오늘 탄핵된 사람이 무슨 일을 갖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일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고 그냥 취임사만 한 그러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갖다가 한 민주당이니까 뭐 임기 한 달 정도 지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갖다가 그 견강부에 붙여가지고 탄핵하는 거는 민주당이면 할 수도 있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탄핵 소추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탄핵 결정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는요. 탄핵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그 헌법재판관이 지금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심리는 어찌 한다고 하지만 그 탄핵 결정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그 탄핵 사유가 있다. 이창수 검사장에 대해서 탄핵 그 사유가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한 명이라도 헌법재판관부터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절차를 진행하든 말든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헌법재판관은 그 뽑아놓지도 않고 완전히 헌법재판소를 그냥 그야말로 식물 헌법재판소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지 진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을 원한다면 탄핵 대상이 탄핵되기를 원한다면
헌법재판관을 채워 넣어야죠. 네네. 그걸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지적을 했잖아요. 아니 진짜 지금 어떤 대응도 안 할 거냐, 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 국회를 대신한,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신한 대리인 변호사에게 추궁을 했죠. 거의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얘기했는데, 그 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네네. 그 변호사가 그 기사 참 눈길을 끌었어요. 뭐냐면 네네. 그 대목, 그러니까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대응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번개같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맞다. 대응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처분을 네. 험제에 제기했다. 네. 그래서 헌재가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네. 일단 가처분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 가처분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헌법소원을 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중간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 그 가처분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마음 먹으면, 제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장일치다라고 하면은 6명이 전원해가지고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건 그냥 기각시켜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누구도 아무 말 못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도 없을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난번 가처분 그 결정 그 내용, 가처분 결정의 그 주문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민주당이 그 헌법재판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법 가지고 나라 개판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민주당은 알아야 될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언젠간 한번 진짜 우리 국민들 폭발할 날이 올 것이다.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사실 주목을 끌었던 재판이 하나 있어서 우리 정법전한테 그 재판에 대한 소회를 좀 더 듣고자 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네네. 증인으로 나선 재판입니다. 바로 이화영의 2심, 이화영 대북송금과 관련된 수원고법의 2심 심리가 열렸는데,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김성태가 나선다라는 게 예고돼서 상당히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박성준 검사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자신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막 진행을 하다가 바로 주진우 의원이 오후에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화영이 김형태 변호사와 접견하는 와중에 아이고 김성태 회장이 다 알고 있어, 큰 게 있어 하면서 계속 그 두렵다라든지 또는 법원 로비 또는 뭐 정치 자금 또는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된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김성태 회장이 쥐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이것 때문에 혹시나 김성태 회장이 이날 중요한 어떤 그런 폭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와 관련된 폭로는 없었어요. 네네. 그건 사실 재판이 그러니까 이 재판과 별 그러니까 다른 건이잖아요. 뭐 검찰이나 뭐 혹은 검찰 증인이었죠. 검찰이 질문하는 날이었나요? 아니요, 저기 재판장이 직권으로 아마 재판장 직권이었나요? 어쨌든 재판장이 그걸 직접적으로 뭐 캐물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화영 변호인 측이 집요하게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의 회유다, 뭐 또 삥 뜯겼냐, 뭐 북한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사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 재판을? 일단 저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그 변호사비 대납 로비나 네. 특히 이제 법원 로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이화영 씨, 그게 이화영 재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화영은 피고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을 거고 김성태 회장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검찰에서 혹시 질문하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그런 내용은 사실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은요. 그때 재판을 어떻게 몰고 갔느냐. 이화영이 지난번 작년 6월 달에 자백한 그 내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려면 어떻게 그런 자백을 갖다 하게 됐느냐.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압박이었고 또 하나는 회유였다. 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아니 이화영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인데 돈은 내가 더 많지. 하지만 이화영은 나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형님이고 네. 김성태 회장 68년생이거든요. 네네. 이화영 부지사 한 63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화영 부지사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성균관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김성태 회장 대학 나왔나? 전 대학 나왔다는 말 못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뭐 했던 사람입니까? 국회의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경기도 부지사 하고요. 뭐 킨텍스 사장 하고요. 높은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김성태 회장은 뭐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은 껄렁껄렁 주먹 쓰면서 조폭 생활 하다가 어찌어찌 잘 풀려가지고 쌍방울 인수해서 지금 회장된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화영이 형님이 내가 윽박 지른다고 해가지고 겁먹을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해도 너무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화영이 그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으면 회유에 의해서 진술을 갖다 번복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그 회유 수단이 뭐였습니까? 뭐 소주에다가 연어가 됐다가 갈비탕도 심지어 하고. 짜장면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김성태 회장이 야 이화영이 초등학생이냐? 짜장면 하나 준다고 그 말을 갖다가 바꾸게 이화영 인격이 짜장면 한 그릇 값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김성태 회장이 여러 가지로 아주 적절하게 그 증언을 잘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다른 거예요. 뭘 어떤 눈여겨봤느냐? 그 재판장이 문주영 부장판사인데 네. 문주영 부장판사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리호남이 아하, 과연 맞아요. 2019년 7월에 예. 마닐라에 있었느냐.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예. 이화영 측의 변호인들이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예.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예. 리호남은 마닐라에 없었다. 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리호남은 공식적으로 마닐라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호남 사진 한 장 없었고 그렇죠. 리호남이 그 킨텍 아태 국제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아무런 그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6명 뭐 리종혁부터 해가지고 6명인가 참석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 호텔비하고 그 사람들 비행기값 다 경기도인지 쌍방울인지 거기서 댔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리호남 관련해서는 숙박비 지불한 것도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19년 7월에 그때 이제 리호남을 만나가지고 네. 그 방북 비용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리호남이 처음에 500만 불 달라고 그랬었대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300만 불에 낙찰이 되고 네네. 그래서 그 중에 100만 불을 300만 불 중에 100만 불을 리호남한테 직접 줬는데 70만 불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네. 돼 있냐면 네네. 2019년 7월에 마닐라에선 70만 불 주고요. 네네. 한 100만 불 정도 가져갔었나 봐. 제 네네. 생각에는. 네. 그런데 이런저런 경비로 쓰다 보니까 30만 불이 축이 나가지고 아하. 그래 뭐 비상금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김성태 회장이 70만 불은 리호남한테 주고 네. 2020년 그 다음에 1월 달에 예. 심양이가 중국에서 다시 또 30만 불을 리호남한테 줬다. 그렇군요.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리호남은 마닐라에 있지도 않았다. 있었으면 증거를 갖다가 대라.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네. 문주영 부장판사도 이건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김성태 회장이 답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봤어요, 저도. 뭐 술도 좀 마신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네. 그다음 말도 오락가락하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문주영 부장판사가 그 지난번 재판이 있었던 게 목요일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24일 날 기일 한 번 더 잡아가지고 예. 그때는 누가 그 증인으로 나오느냐 방용철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예. 김성태 회장이 그 중간에 그 리오남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다이렉트로 연락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랑 연락했습니까? 방용철 부회장이나 채모 씨라고 한 쌍방울 직원 통해서 네네. 리오남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방용철 불러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해서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방용철 부회장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진술을 갖다가 들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누구를 증인 신청을 했느냐? 예. 무슨 뭐 통일운동가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 신청했는데 예. 그 사람이 그 2019년 7월에 마닐라에 자기가 갔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 가가지고 뭘 했느냐? 송명철을 만났대요. 예. 송명철이 그때 마닐라에 있었거든요. 예. 송명철을 만났는데 송명철한테 물어봤대요. 리오남 동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송명철이 리오남 동지 안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도 그 남아있는 게 없고 예. 그 다음에 송명철도 리오남은 안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김성태 회장이 헛개비를 본 거냐? 그러면 이제 방용철 부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문주영 부장판사가 과연 리오남이 마닐라에 있었다라고 하면 70만 불, 100만 불 이게 다 그냥 1심하고 똑같이 인정이 되는 네네. 거고 뭐 긴가민가한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그 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 리오남이 없었던 걸로 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1심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 쪽 그 변호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리오남은 1차 아태 거기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주장을 갖다 하더라고요. 1차 아태 그 회의가 국제회의가 어디서 있었느냐 킨텍스요. 2018년 11월 달에 네. 킨텍스에서 있었고 그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참석하고 뭐 리종혁도 오고 막 여러 사람들 왔었단 말이에요. 예. 이해찬도 오고 그런데 그때 제가 메모해 놓은 걸 갖다가 보면 2018년 11월에 킨텍스 회의할 때 예. 그때 김성태가 이화영이 예. 김성태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느냐 안부수한테 소개시켜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안부수는 그 자리에서 김성태를 또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느냐 리호남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리오남은 이 그 아태 국제회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차 대회에도 없었고 2차 대회는 물론이고 마닐라 1차 대회 킨텍스에서도 리오남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보면은 그 리오남을 그 김성태가 리오남을 받은 데가 어디냐 그게 1차 킨텍스에서 있었던 아태 국제회의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차에도 있었는데 없었던 걸로 치부했으면 2차에서도 마닐라에서도 만약에 참석을 했었어도 북한 측에서 그다음 리오남이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림자처럼 충분히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리오남은 공작원이잖아요. 네네. 말이 좋아 공작원이지 리오남은 간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무슨 그 마닐라에 가면 오카다 호텔이라고 좋은 호텔이 있는데 내가 오카다 호텔 2512호에 있어. 이렇게 대놓고 다니면서 합니까? 내가 이번에는 중국 항공 타고 베이징가 내가 이번에는 잘 타고 동경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행동을 갖다가 합니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마지막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쟁점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재판도 굉장히 관심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추추님이 슈퍼챗 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리오남이 없었던 걸로 판사님이 받아들이시면 어떡해요? 라고 쓰셨는데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용철 부회장이 박용철 맞죠? 방용철 맞죠? 네, 부회장이 이미 1심 그러니까 이화영 대북송금 1심에서 같은 증언을 했어요. 어떻게 증언했냐면 일단 송명철과 그다음에 지금 김성태가 주로 만났고 자기가 한 걸음 뒤에서 지금 리호남과 계속 이야기를 한 건 자기였다. 그리고 어떤 이 직원들과 함께 의전을 했다라는 것들을 아주 시간대별로 거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부정확한 어떤 기억보다 훨씬 더 시간대별로 진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잖아요. 왜 가짜 뉴스,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몇십 %는 근거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포장을 해야 그럴듯하잖아요. 저는 이 짜장면이나 연어, 그러니까 그 검찰 술 파티에 나오는 그 메뉴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전혀 근거 없이 툭 튀어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연어 그러니까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 김성태가 필리핀에 도주를 했죠. 뭐 싱가포르 막 이런 동남아로 동남아 쪽에 도주했어요. 도주를 했죠. 그때 무슨 사실 비판적 기사가 나왔냐면 거기서 맨날 그 연어회를 갖고 오게 해갖고 술 파티를 벌였다. 뭐 김치도 공수했다. 근데 거기에 연어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착안해서 연어다 한 게 아닌가. 짜장면은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니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에서 왜 이 범죄 혐의자인데 혐의자가 이 사람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막 고문하고 나서 짜장면 주면서 네네. 짜장면 같이 먹잖아요. 뭐 수사반장 보고 네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유 협박을 하지. 네네. 범인이라고.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네네. 경찰이 회유 협박으로 그 범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짜장면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교묘하게 지금 연상시키는 게 아니냐. 어쨌든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짜장면서로 계속 끝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네.